자, 그럼 하나만 더 살펴보고 우리 요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2장 조금 나가고 오늘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C라고 하는 이 조합을 새로운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물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접근 방법이 다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유명한 티어리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티어리엄을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뭐냐면 티어리엄 넘버 9 바이노미얼 티어리엄입니다. 바이노미얼 티어리엄. 한국말로는 이항정리. 너무 중요하다, 그죠? 바이노미얼 티어리엄입니다. 티어리엄. 더라는 말이 붙겠죠? x, y가 two variable이에요. two variable. 그리고 n이 자연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바이노미얼 티어리엄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c의 n의 0, x의 n 더하기 c의 n의 1, x의 n-1의 y 더하기 땡땡땡의 여기는 c의 n의 r에 x의 n-r 그 다음 y의 r 더하기 땡땡땡의 c의 n의 n은 y의 n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뭐 원래 우리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지금 시그마를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시그마를 아직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x의 n-k의 y는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노미얼 티어리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증명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배운 건 저거밖에 없지. 그 매스메리컬 인덕션. 그러니까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가지고 증명을 해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F 수학적 귀납법을 볼 건데요. Prove by the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mathematical induction 인덕션이라고 하니까. 자, proof by induc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n이 1일 때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좌변은 x 더하기 y가 될 거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c의 1의 0의 x 더하기 c의 1의 1의 y가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c의 1의 0은 여기 1, 0 집어넣으면 0, 0과 c의 1, 0이 어떻게 돼? 잠깐만요. c 1, 0 여기 R은 저거였죠? 1, 0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걸 때 0이니까 0, 0과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1, 그죠? 얘가 1이 되고 똑같은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0,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 0이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요게 x 더하기 y가 돼서 true가 되죠. 그죠? true가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게 1일 거예요. 자,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하냐? 요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assume that 요 파트가 중요하죠. assume that x 플러스 y의 k는 c의 k 0의 x k 더하기 c의 k의 1의 x의 k 마이너스 1의 y 더하기 땡땡땡의 c의 k의 k의 x의 k-r에 y는 yr 더하기 땡땡땡에 더하기 c의 k의 k 어이구 이상하다. 이거 왜 k를 썼냐? kr이죠. 그죠? kr이죠. k의 k의 y의 k 요게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스타.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방향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다 비슷한 맥락이어서 자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multiplying x 플러스 y를 그죠? 양변에 x 플러스 y를 곱하는 거예요. both side of multiply 2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to both side of star 하면 이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양변에다 그냥 k를 x 플러스 y를 하나 더 곱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똑같이 써보면 x 플러스 y에다가 얘는 c의 k, 0의 x의 k승 더하기 c의 k, 1의 x의 k-1 y 더하기 땡땡땡에 여기는 c의 k의 r의 x의 k-r의 어이구 밑에 씁시다. 이거 보이지도 않네. 여기 써도 되겠다. c의 k의 r의 x의 k-r의 y의 r이죠, 여러분들. 더하기 땡땡땡에 c의 k의 k에다가 y의 k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정리해 보면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면 얘와 얘 곱하면 k
플러스 1이죠. 근데 요 앞에 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생략하고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얘랑 얘를 곱하면 x의 k의 y가 나오거든요. 근데 x의 k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랑 얘 곱하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두 개 정리해 보면 지울게요. 이거 봤으니까 c의 k의 0 더하기 c의 k의 1에 이렇게 씁시다. 이게 편하겠다. x의 k의 y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나머지도 여러분 다 계산해 보면 전부 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이런 형태가 돼요. 더하기 여기 더하기 두 번 썼네. 이거 지우고 c의 k의 r-1에다가 c의 k의 r에 x의 k 플러스 1에 빼기 r에 y의 r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땡땡땡에 y의 k 플러스 1. 이것도 마지막에 c의 kk가 있어야 되는데 c의 kk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쁘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요게 노테이션이었잖아요.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있니? 요 릴레이션에 의해서 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살리겠습니다. c 어차피 1은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0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1이니까 c에 k 플러스 1에 0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앞에 정의에 의해서 리컬시브 정의에 의해서 아이고 이렇게 정신이 없나요? 이게 x의 k 플러스 1 다음 리컬시브 정의에 의해서 k 플러스 1의 1에 x의 ky가 될 거고 땡땡땡 해서 역시 얘도 정의에 의해서 똑같이 씁시다. 요 플러스 밑에 쓰죠. 플러스 얘는 c의 k 플러스 1에 r이 될 거고요. x의 k 플러스 1에 빼기 r, y의 r이 될 거고 마지막은 1이니까 c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에 y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왼쪽도 k 플러스 1에 대한 표현이고 얘도 원래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놈의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티어리움의 k 플러스 1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주장 어떻게 됩니까? By the induction, 그죠? Induction, the binomial theorem is hold. is hold라니. theorem holds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holds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prove라고 해야 되는 그냥 holds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 증명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여러 개 확인해보고 그냥 조합에 대해서 여러 개 확인해보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증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장을 마지막 봤는데요. 끝내기 전에 여기 CNR 있죠. 이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르고 조합을 커미네토리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말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써요.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구글에 뭔가 이 관련 검색을 찾아보실 때는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는 이름을 쓰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한글말로도 이항계수라는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배웠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N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생각보다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그 이제 셋 티어리죠. 실제로 집합론, 무한 집합론, 집합론이라고 할게요. 집합론의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챕터 1이 끝났고요. 챕터 2로 넘어갈 건데요. 챕터 2의 첫 번째 슈퍼 간단한 얘기들만 하고 첫 번째 섹션이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 집합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챕터는 셋 집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합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고요. 3.2.1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셋과 서브셋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브셋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진부한 표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어찌됐건 대학 와서 이 셋은 처음 보는 거니까 셋에 대해서 살짝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셋과 엘리먼트를 볼게요. 집합과 원소죠,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 집합 셋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냐면요. any coll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의 센스로 생각을 하면 돼요. into a whole of definite.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부정확하지 않고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면서 distinguishable 구분이 가능한 놈이에요. 서로 다른 놈들, 서로 다른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정확하면서 서로 다른 오브젝트의 모임이라고 보면 돼요. 걔를 셋으로 얘기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element는 뭐냐면 element는 위에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that belongs to
to a se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et과 element는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들어보면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the set of all students who belongs to라고 할까요? belong to겠다. belong to the CUK. CUK 우리 학교죠.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우리 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의 집합. 명확하죠, 여러분들, 그죠? 모든 학생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런 집합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뭘 할까요? The set of all singers that 자꾸 belong을 쓰네요. 뭐 예를 들 게 많이 없어요. belongs to the group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룹 이름을 제가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가수들의 집합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니에요. set과 eleme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 set과 element고 뭐 이놈의 정확한 얘기는 정확한 정의는 위에서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set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set을 정확하게 얘기를 정의하는 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학에서는 이 정도 set으로만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set을 이제 그 finite set과 infinite set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뭐 finite set도 몇 개 알고 있고 infinite set도 몇 개 알고 있거든요. finite set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finite set의 대표적인 거. 공집합이 finite set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infinite set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즉 실수, 정수, 자연수 이런 게 결국은 infinite set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the number of element겠죠. element. 이 elements가 finite이면 finite set이고요. 얘가 infinite이면 infinite set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 제가 다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리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심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등학교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대문자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특별한 집합, 공집합은 역시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이게 empty set이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게 엘리먼트를 보통 소문자로 쓰고요. 대문자를 이렇게 집합으로 썼을 때 얘가 여기 속한다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 누워서 들어도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스트리밍 돌려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파트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스트리밍 돌리지 말고 들으세요. 심심하잖아. 이렇게죠. 그 다음에 AB 자체가 이제 two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two set. 두 개의 셋이라고 할 때 A and B are said to equal이라고 해야 되겠죠. said to be equal 두 개가 같다니까 be equal이 돼야 되겠지. 죄송해요. said to be equal if they contains same elements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정확히 똑같은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두 개의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same, equ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A는 B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죠? 자, 우리 로직을 배웠잖아요. 요거를 이제 로직으로 표현하면 every x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very x에 대해서 x가 A에 들어있는 거랑 x가 b에 들어있는 건 서로 바이디렉셔널 센스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로직으로 요 한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제 order와 그러니까 순서죠. order and same elements. 같은 원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does not count.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order와 이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order와 순서라니. 순서와 이제 같은 원소들이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면 A, B, C나 그 다음에 B, C, A는 서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A, A는 정확히 A랑 일치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진부한 데피니션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데피니션 내릴 건데요. A와 B가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set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데피니션 하나 더 나오긴 해요. If every element of A가 어디에 들어있을 때 is an element of B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A를 어떻게 하냐면 is called 뭐라고 부르게요? 부분 집합, 그죠? A subset of 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And B를 뭐라고 부르냐면 B is a superset이라고 불러요. superset. 서브랑 슈퍼가 서로 이제 아이고 이것도 A 붙여야죠. 앞에 있네 죄송해요. superset of A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브와 슈퍼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우리 왜 한글 문서 작성할 때 A 밑에 요 밑에 인덱스 집어넣는 게 있고 A 밑에 여기 넣는 게 있잖아요. 얘를 서브스크립트라 그러고 얘를 슈퍼스크립트라 그러거든요. 서브랑 슈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수학에서도 서브랑 슈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A가 B에 된다는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는이라는 기호를 포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로직으로 표현을 하면요. A, B는 이제 로지컬하게 요거랑 같다는데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그 디렉션으로 한쪽 방향이겠죠? x가 b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로직에 좀 익숙해지면 물론 뭐 지금 배우는 책들에서 이런 로직만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로직 익숙해지면 이 위에 있는 이 세 줄의 문장을 요거 하나로 싹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로직이 로지컬 심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노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A가 B에 들어가 이렇게 부분 집합인데 대신 A가 B랑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A is 뭐 학교 다닐 때 진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proper subset이라고 불러요. proper subset of B라고 부릅니다. of B. 이때는 등호를 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등호를 없이 나타낸 경우에도 등호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책마다 다릅니다. 대학교 교재에서도 그러니까 대학 수학에서도 비슷해요. 그리고 A가 만약에 서브셋이 아니면 나로 subset of B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theorem 증명을 한번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증명할 거리인가 싶은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the empty set이죠. empty set. 첫 번째 theorem이 나오는데요. empty set. 이거 공집합 있죠. is a subset of every set. 너무 자명한 얘기 맞습니까? 이거 우리 당연하다고 배우는데 이걸 증명하라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죠? 해볼게요. 우리 논리를 배웠으니까 let A, B, N이 셋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 one to show입니다. one to show. WTS 제가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 x가 공집합에 있는 x에 대해서 x가 f다. 요걸 보이면 됩니다. 얘가 뭐임 보이면 됩니까? 이게 true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여러분들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죠?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true라고 하면 뭐면 됩니까? 어떤 경우 제외하고 다 된다 그랬나요? T면 F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true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X가 공집합일 때 X가 A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X가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false죠. 그죠? 왜냐면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공집합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ince phi doesn't 공집합이죠? have any elements 아무것도 없죠? any 이게 증명 방법이요. 기호를 이용한 증명 방법 elements x 이거 요거 자체가 몰라요. 뭐 이게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지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a가 공집합이면 true일 거고 a가 공집합이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근데 가정이 지금 f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가정이 f이기 때문에 FF 또는 FT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둘 다 true로 간주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every x에 대해서 x가 공집합에 들어있을 때 x가 a에 들어간다는 이 스테이트먼트는 무조건 true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논리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논리가 규율이에요. 규율. 논리학에서 어떤 뭐가 참이다 뭐가 true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여질 만한 약속을 바탕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저희가 증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살짝 우리가 저걸 해보면요. 그 요약을 해보면 일단 for all a는 여기 every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re exist at least one이었죠. 우리 이 표현으로 at least one x랑 동일한 얘기는 there exists 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이놈의 부정은 요거였죠. 서로 부정관계다 이렇게 쓸게요. 얘네 두 개는 서로 부정관계다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mathematical induction이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도 익숙하겠지만 생각보다 mathematical induction 관련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근데 이 mathematical induction이 지금도 저는 이제 연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 주업이 연구긴 한데 연구를 할 때도 뭔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증명할 때 아직까지도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도 공지를 했지만 일단 그 오프라인 시험 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이 화목이니까 화요일 날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